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제 8단 대국입니다. 8단 대국인데 제가 이제 1승단 이제 1승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됩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8단 대국을 조금 더 두어서 이제 8단을 좀 더 보여드릴지 아니면은 이제 얼른 승단을 해서 이제 좀 2단 5단 바둑을 위주로 그리고 복귀 위주로 두어 갈지 좀 고민입니다. 착한 남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끊어왔네요. 그럼 돌리고 한 점 잡아야겠죠. 돌리고 한 점 잡고 단수 치고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 왔습니다. 그 날일자를 두어 왔을 때는 백이 뭐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날일자를 둘 수도 있어요. 단수를 쳤을 때 축을 한번 확인하고 축 제가 확인하는 거 알려드린 적 있죠? 코나스피아님 안녕하세요. 단수 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 단수 치고 나오면은 흑돌이 요렇게 되고 백백 이렇게 되니까 얘가 단수가 맞겠죠. 축이 안 되니까 날일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몇 판 8단에서 더 두어서 8단 바둑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다. 그래서 살짝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서는 뭐 빠질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인하셨다고 합니다. 볼까요? 상대가 9단에서 내려오신 분인 것 같네요. 그쵸? 9단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측 승부 예측 취미 바둑 3만원. 네. 그래서 근데 좀 정말 많이 고민이긴 합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잖아 있어서 일단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빠지는 수와 있는 수 조금 어렵네요. 빠진다는 거는 조금 이제 흑돌에게 압박을 조금 더 주는 거고, 있는다는 건 압박보다는 빠르게 다른 곳을 가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흑은 하나 밀고서 세 칸을 벌릴 건지, 미는 것보다 날일자나 아니면 한 칸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밀어줬네요. 기분 좋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도 뭐 벌려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3이나 걸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벌려주도록 하죠. 더 벌려도 될 것 같은데 벌려주죠. 자, 그래도 이제 9단에서 떨어지신 분이니까 아마 훨씬 이제 잘 두실 거예요. 잘 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를 받아왔네요. 날일자를 받아온 수는 이제 여기 움직이는 맛을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맛을 이제 노리겠다. 일단 사활을 다 푸셨네요. 네. 토마스 씨님 같은 경우는 이제 8단이시니까 8단 바둑이 좋으시겠죠. 이제 착한 남자님 사활은 제가 검사를 확인을 했었고, 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핑크플로우님이시죠. 코나스피아님 답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쪽에 움직이는 맛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손을 빼볼까요? 이쪽으로 걸쳐가서 받아주면 뭐 달리고 네, 협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걸친 이유는 좌변보다는 아니죠. 코나스피어님이 핑크플로우님이시고 9749님이 토마스 신님이십니다. 네, 흑이 그러니까 좌변보다 제가 하변을 가기 위해 좌변으로 걸친 거예요. 자, 뭐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협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33을 들어가도록 하죠. 네, 빠르게 진행됐죠. 그리고 이렇게 날일자로 붙여왔습니다. 확실히 이분은 약하지가 않으세요. 잘 두세요.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변이냐 우변이냐에서도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변으로 갔죠. 붙이고 이렇게 맞겠죠. 하나 붙이고 이으면 뭐 날일자나 눈목자 정도로 두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흑이 지금 여길 다가왔는데 지금은 여길 다가오는 수보다는 이쪽 날일자가 좀 더 좋지 않았나 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쪽도 큰 자리예요. 네, 현재 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제가 말했죠. 5단 정도까지는 다 복불복 게임이라고. 네, 사실입니다. 5단까지는 다 복불복 게임이에요. 이쪽을 밀어 올려와서는 백이 조금이라도 이제 활발한 모습입니다. 이쪽이 좀 대세점이었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복귀 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짚어왔네요. 짚어온다는 건 넘어가면 이렇게 눌러가겠다는 얘기예요. 뭐 받아줄 수도 있지만 손 뺄 수도 있겠죠. 자, 손 빼고 한 칸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치받아 왔네요. 그냥 잡는 것과 치받아서 백을 위로 빠지게 하는 수. 좀 생각이 필요한 수법이에요. 좀 굉장히 실리를 밝히죠, 흑이. 굉장히 실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돼요.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집이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는 있으니까 어디서 이제 집을 좀 더 챙겨갈지는 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쪽을 공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보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네요. 조금 애매하네요. 하나 눌러가 볼까요? 지금 좀 백이 이상한 수인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랴 모양 생각하랴 조금 약간 느슨한 수를 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느슨한 수 같아요. 기분상으로는 굉장히 느슨한 수를 둔 것 같다. 자, 아래쪽 좀 훑어보죠. 우상귀 흑이 뛰어들어오는 건 우상귀. 여기를 흑이 지금 뛰어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뛰어들어오면 흑돌이 아직 튼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돌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침입에 대한 걱정을 딱히 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와, 지금 이제 전투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흑이 적극적으로 두고 계세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조금은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붙이고 뭐 이쪽 받아주겠죠? 뭐 치받거나 당장 씌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급소를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급소를 때리고 이쪽을 공격하는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어려운 장면이네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면인데 급소를 때리고 그럼 흑이 무조건 여기를 밀고 나올 거거든요.
밀고 나오면 뭐 이쪽을 공격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괜히 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요거는 이제 백이 조금 기세해서 이제 밀려난 모습이에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랬더니 빈 삼각에 묘수를 두어 왔네요. 사실 이게 묘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 급소를 한번 때려볼까요? 네, 급소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석점을 먹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뭐 10집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10집 원절이 된다고 쳐도 이쪽이 끊기면 이쪽의 흑돌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작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좀 패석에 가깝죠. 사실 저도 이걸 안 쳐도 되긴 하는데 뭐 상대가 먹는다고 했으니까 계속 먹지 않을까, 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계속 먹네요. 이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거 사실상 거의 제 느낌으로는 거의 죽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서 자, 강력하게 가보도록 하죠. 그쵸? 예, 이게 이제 8단도 이삭을 줍죠. 근데 이제 8단이 줍는 이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집으로 좀 앞서 나가고 싶은 좀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두는 거긴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흙이 곤란하거든요. 얘네가. 물론 뭐 공격을 실패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다시 형세가 반전될 수 있긴 한데, 이게 공격이 실패할 수가 없는 모양이어서 모양은 그렇습니다. 이래놓고 제가 또 공격 실패 자주 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흙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젖히기가 힘들어요. 젖히면 제가 바로 끊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어 왔는데 이게 너무 흙 모양이 안 좋아서, 흙 모양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 하나 야금야금 한 점 먹으면서 이게, 그리고 살아도 만약에 흙이 살았다고 치죠. 흙이 살아도 백이 뭐 중앙을 두드리면서 좀 중앙이 두터워졌고, 그러니까 뭐 요런 거 한 점 뜯어 먹었고 중앙이 두터워졌고, 이런 이득들이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이득들이 훨씬 큽니다. 뭐 그냥 제일 알기 쉽게 뭐 여기만 빠져놔도 이렇게 하나 빠져놓죠. 요렇게 막아놓기만 해도 흙이 그동안 얻은 게 뭐냐, 이게 다예요. 이게 몇 집 안 되는 걸 얻었다. 근데 그 몇 집이 너무 몇 집이 안 된다. 좀 몇 집이 돼야 되는데 너무 몇 집이 안 된다.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눌러갑니다. 지금 저 위에서 눌러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흙집을 인정해 주는 거죠. 어느 정도 흙집을 인정해 주고 적당히 위에서 눌러갑니다. 뭐 급하게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적당히 누르면 됩니다. 적당히. 그래서 뭐 적당히 흙이 집을 차지하긴 했어요. 적당히 차지하긴 했는데 백이 굉장히 중앙이 하얘졌죠. 이게 굉장히 많이 하얘졌습니다. 아주 많이 하얘져서 사실 이 정도 네, 이 정도 두면은 사실 거의 다 집이에요. 거의 다 집이에요. 좀 여기 돌을 먹은 게 좀 많이 소탐대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죠? 마지막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콩지의 구단 대국. 뭐 이세돌 구단이야 모든 상황을 수일기로 돌파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그리고 수일기가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뭐 적당히 막아주면 돼요. 사실 지금 제가 뭐 이거를 좀 사실 지금도 막 그냥 이렇게 두면은 이게 흑돌이 살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바둑이 많이 좋아서 뭐 굳이 그렇게 둬야 하나 이런 느낌입니다. 네, 굳이? 근데 너무 많이 물러섰나요? 이거 끊기는 게 약간 신경 쓰이네요. 마지막입니다. 단수 하나, 치고 둘, 셋, 네, 이거 그냥 조금 네 하나 받을게요. 지금 네, 너무 많이 물러났네요 제가. 네, 너무 많이 물러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할 수 없죠. 여기 끊기는 이제 연결하면은 뭐 적당히 중앙에서 막 일단 결국 중앙에서 막히면은 바둑이 안 돼요. 이 흙이 지금 뭐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흙이 지금 이 여기 때문에 지금 이 아주 뭐죠? 저 뭐 잘못 봤나요? 이거 단수 치고 나오면 축이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다섯, 여섯, 자, 일단 단수 치고 나와 보겠습니다. 뭐죠? 이거 때려내면은 맛보기로 죽을 것 같은데. 자, 때려내야겠죠? 지금 이제 막 흙이 정신사납게 두고 있긴 한데, 무승부신정이 왜 이렇게 매너가 안 좋으시죠? 이게 무슨 매너죠? 하나, 둘, 굉장한 매너를 갖고 계시네요.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제가 자비가 없죠. 네, 자비가 없습니다. 뭐 적당히 단수 치면 이렇게 적당히 바깥에서 막아주면 됩니다. 뭐 이어도 되고 일로 이어도 되고. 노타임으로 두시네요. 끊는 게 단수 치고 단수 치기 때문에 안 되죠. 일로 이어주면 되죠. 뭐 붙여도 이거 다 안 되는 수를 굉장히 빨리 두니까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근데 매너가 조금 하나, 둘,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빠지도록 할까요? 네. 지금 멘탈 상대가 박살 났어요. 지금 뭐 노타임으로 두고 있긴 한데 지금 뭐 다 죽었습니다. 흙이 뭐 상대가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이걸 그냥 받아주겠습니다. 뭐 막 갖다 찌끄리고 있네요. 바둑을. 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유형의 바둑 스타일인데 하나, 뭐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바둑을 막 갖다 뿌리고 있다고 표현할게요. 막 무승부 신청했다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이제 큰 끝내기니까 빨리 따내도록 하죠. 바둑은 다 둬서 사실 좀 지금 약간 살짝 기분이 조금 살짝 불쾌하긴 한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뭐 바둑이야 제가 뭐 개가를 하진 않았어요 딱히. 다섯, 여섯, 개가를 딱히 하진 않았는데 아마 많이 이겼을 겁니다. 뭐 다 받아줘도 사실 무방하고 이게 5집짜리인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자 이거 찌르고 치중 하나 해보고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고 이어주면 사실 빠져도 돼요. 빠져도 무방합니다. 빠지겠습니다. 찌르고 이으면 이제 젖혀 있는 것도 선수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쪽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까요?
매화 50, 매화 60. 50이고 60이니까 오케이. 아! 아! 대충격. 네, 못 봤네요. 깜빡했네요. 깜빡할 수도 있죠, 뭐. 할 수 없죠. 괜찮습니다. 네, 뭐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받아줘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다 두었습니다. 이거 뭔 착각이죠? 아무튼 뭐 기분 나쁜 상황을 당했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승패는 별로 네 40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40대 취미생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네, 아주 시원찮습니다. 거기는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분 제가 마우스 미스하기를 바라고 있네요. 별로 이렇게 그렇죠 좀. 마지막입니다. 여기 맛 생각보다 나쁜데요? 수기를 시작합니다.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먹어서 맛을 없앨까요? 여기를 붙여서 없앨까요? 마지막입니다. 단수 치고 하나. 단수 치고 맛을 이렇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맛이 나쁘거든요. 여기가 선수고 단수 치고 안 되네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여기 하나 밀어주고 단수 치고 마지막입니다. 있고 오케이. 하나, 치면 되고 요거 단수 치고 좀 설명을 하다만 느낌이 있어요. 뭐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8단 정도 두면 어느 정도 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둘, 이런 식의 바둑 매너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로입니다. 일곱, 여덟, 자, 단수 치고 뭐가 딱히 안 되니까 맞고 치중하고 있고 잡고 하나, 오케이. 둘, 셋, 자, 맞고 치중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받으면 젖혀 이어도 되고 젖혀서 이어주고 2번 놓게 하죠. 오늘은 내용이 있을 뻔했는데 네 그쵸, 구단에서 떨어지고 뭐 상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뭐 나이가 어린 친구일 수도 있고 네,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좋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패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단수 치고 때려내서 마무리해야죠. 여기도 한 집짜리 단수 치고 빠지면 여기 한 점 잡으면 밥복이기 때문에 수가 안 나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손 빼면 되고 둘, 셋, 넷, 여기 하나 이어주고 이제 다 두었습니다. 네, 못 봤네요. 깜빡했네요. 여길 뒀는데 뭐 이쪽을 보고 있는 거겠죠. 보고 치면 되고 네, 안 되죠. 있고 뭐 나와도 일로 단수 쳐도 되고 뭐 어딜 둬도 되는데 일단 사실
사실 상대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건 아니어서 가장 확실하게 여기도 단수 치면은 자충이 걸려 있으니까 다 두었습니다. 뭐 다 뒀죠. 둘 데 없죠. 걔가 신청해주고 사석 지정해주고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뭐죠 이건 또? 뭐죠? 368집반? 뭐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둑이 아무튼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9단으로 승단을 했네요. 일단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무리인데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나이가 좀 어린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구단에서 좀 멘탈이 나가서 내려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바둑은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초반은 뭐 별로 짚을 게 없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8단이나 뭐 9단 바둑 딱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감상하기에는 좋겠지만 이 설명을 하기에는 일단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축이 안 돼요. 다다다다다다다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축을 제가 보는 것도 항상 이야기했죠. 여기서 단수 걸린다고 했죠. 이렇게 단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 빵 이렇게 때려내죠. 네, 그쵸. 축 보는 법 제가 얘기했죠. 한쪽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돼요.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쭉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탁 그럼 여기서 단수 나가고 단수 나가고 네. 이게 훨씬 이게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대각선으로 쭉 요렇게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날짜를 두었죠. 날짜를 두고 나서 뭐 여기는 뭐 붙이는 건 뭐 상용의 수법이고 네 원래 일일이 세는 것도 뭐 초반에는 뭐 그렇게 수익기를 하시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 근데 일일이 세는 걸 하긴 하셔야 돼요. 일일이 센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지 일일이 세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거의 다 와서 세면 돼요. 자 이걸 두고 뭐 요건 이제 상용 수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좀 뭐 AI 정석에 가까운 건데 뭐 그렇게 지금 막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그냥 흙으로서 이 베개의 상변을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없애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쪽으로 둔다면 뭐 이렇게 둬서 이제 백은 상변을 이제 집중해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흙은 이제 상변을 커지지만 않게 만들면 되는 이제 도처에 실리는 흙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쪽으로 두었고 여기서 이걸 민수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이 정도 두는 게 그러니까 다가오면요 하면은 요거 하나 이렇게 날짜로 두고 뭐 받아주면 어떻게 뭐 이렇게 받아줄까요? 일단 받는 모양도 조금 어렵고
이 정도 받아주면 이 정도 하고 그냥 빠르게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뭐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걸 밀어주면 일단 100으로서는 편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늘어져서 집이 크죠. 그래서 일단 세 칸 벌렸습니다. 흙도 근데 하나 밀어놓으면은 아무래도 상변에 조금 안정을 취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서 이렇게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좀 감각적인 문제인데 뭐 흑도 백도 좀 편한 근데 흑도 백도 좀 불편하게 두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여기 백이 벌려가서 백은 이제 짭짤하게 실리를 챙겨놨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무리로 두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역시 한 이 정도 뒀을 때는 그래도 약한 팔단은 아니구나 싶은 느낌을 받아요. 뭔가 이제 제 의도도 거스를 줄 알면서 이제 자기의 의도 여기 이렇게 자리 잡아놓고 선수 뽑고 이렇게 손빠르게 간다 뭐 이런 식이 굉장히 약하진 않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가장 보통 뭐 이렇게 두는 건데 뭐 이렇게 높게나 낮게 두면은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려가면서 여기 뭐 약점을 조금 노리려고 했죠. 이렇게 붙여주고 뭐 이렇게 둬도 괜찮아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제가 이쪽에 돌이 오면서 이제 이 흙 한 점이 움직였을 때 조금 제 돌이 있으니까 지원군이 되겠죠. 지원군이 돼서 흙으로서는 이 지원군이 되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저는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올 걸 예상한 거죠. 이쪽에 백돌이 놓이면 이 흙 한 점이 움직였을 때 지원군이 되는 게 싫을 거야 아마 상대가. 그래서 일로 오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 하변으로 돌이 가게 될 거야가 여길 걸칠 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순간에 여길 걸치면 흙이 올 거야. 지원군이 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놓고 놓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넓은 쪽 가치와 이제 좁은 쪽 가치. 그래서 넓은 쪽을 가치를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항상 이쪽을 그냥 제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왜 30대에서 보면 넓은 쪽보다 더 넓지 않은 쪽을 왔어 라고 한다면 넓은 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얘기했죠. 그 이유는 설명했죠. 이쪽에서 흙이 하변을 차지하면 백돌이 좌변으로 와서 이 한 점이 움직여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조금 지원군이 되기 때문에 입니다. 뭐 별다른 수순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나름의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공을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왔죠 하변으로. 그래서 흙이 여기를 뭐 굳히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뭐 근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이건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고 저는 이제 한 방에 뭐 다른 데 두다가 뭐 이런 데 두다가 이렇게 한 방에 집이 되는 게 싫으니까 한 방에 이쪽으로 바로 달려서 붙이고 뭐 이렇게 눈목자 정도 두었죠. 여기서 흙이 여기를 뒀는데 이 수가 확실히 이 바둑 초반에 조금 이제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제 주도권을 뺏긴 한 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럴싸해요. 네, 그럴싸한데 여기서 흙이 무조건 이쪽으로 그쵸 일견 당연해 보이는 두 칸 벌림인데 지금 여기가 사실 포인트였어요. 왜 여기가 포인트냐? 제가 아까 전에 여기를 걸칠 때도 얘기했죠. 이쪽에 백의 지원군이 있으면 이 전투할 때 조금이라도 백에게 도움이 된다고. 근데 이쪽에 지금 흙이 그래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흙돌이 있으면 전투할 때 조금이라도 흙에게 도움이 되겠죠. 적어도 백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적어도.
적어도 백에게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쪽을 오면, 만약 백이 이쪽을 온다면 뭐 바로 움직여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 계속 약점을 노릴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점을 보강해야겠죠. 뭐 어떻게든. 뭐야 깜짝이야. 어떻게든 보강하겠죠. 뭐 이런 식이 됐든 이런 식이 됐든 뭐 보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보강하는 것도 조금 기분이 나쁘고 너무 좁으니까. 근데 흙은 모양이 갑자기 확 커지고 있죠. 이렇게 확 커지고 있다. 그에 반해 실전은 굉장히 집으로는 큰 수예요. 흙이 벌릴 수도 백이 벌릴 수도 있는, 서로가 벌릴 수 있는 두 칸 벌림의 자리는 보통 한 20집 정도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다만 백이 여기를 밀어감으로써 이 전투 이후의 전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백이 지원군을 가져가고 있고, 플러스 흙이 커질 수 있는 모양을 제한함과 동시에 백 모양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석이조의 수라면 이건 일석삼조의 수다. 그러니까 더 좋은 수다. 더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점짜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100점짜리의 자리를 둔 건 아쉽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바둑을 좀 불리하게 만든 원흉이에요.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이 수로 여길 둔다면, 예를 들어 백이 큰 자리를 왔다 치죠. 뭐 요런 거 하나 이제 교환해주고, 뭐 이 정도 교환해주고, 이제 얘네를 이제 공격해 가는, 이 백도를 이제 공격해 가는 뭐 요런 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흙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 백도를 공격을 하면서 이쪽 모양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먼저 이제 흐름을, 근데 반대로 여길 둬서 백이 이걸 밀어가면 이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제일 알기 쉬운 흙의 응수가 뭐 이런 수예요. 이게 이제 제일 알기 쉬운 응수인데, 끊어도 되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고 그냥 이렇게 밀까요? 이렇게 밀고 나면 일단 이쪽이 너무 커지죠. 이쪽이 너무 커지. 물론 흙도 커진 게 있긴 있는데 일단 백이 갑자기 확 커졌다. 그래서 이쪽 가치가 좀 더 큰 가치였다. 그래서 이쪽을 받지 않고 여기를 어깨 짚어 왔습니다. 뭐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눌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 모양을 누르고 대신 흙은 뭐 이쪽을 얻겠다는 건데, 이쪽을 얻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진행이 흙이 꼭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결국 포인트는 뭐다? 여기에 움직이는 맛을 노려야 한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무시하고 그냥 띄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흙이 이렇게 쌓이면서 백 모양이 쭈그러지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받고 젖혀 이었죠. 흙은 이제 여기를 잡은 거죠. 여기를 집으로 이제 실리를 챙긴 거예요. 실리를 차렸지만 이제 백 모양은 물론 뭐 붙여서 넘어가는 끝내기는 있지만, 일단 백 모양은 이렇게 확 커지려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고, 흙은 이제 커질 수가 없죠. 백이 위에서 다 눌러놨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흙이 집을 챙기는 동안 백은 흙의 발전성을 눌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흙이 집으로 더 커질 곳은 없어요. 눌러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그냥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냥 집이 끝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여덟,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덟, 한 30집.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여덟, 20, 한 세네 집? 한 55집 정도예요. 55집 정도. 물론 당장의 집은 흙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뭐 여기 뭐 붙여놓는 끝내기 있다 치고 한 요 정도까지 집이, 요 정도까지 집이라고 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한 15집 봐주고 조금 더 나겠지만, 여기 둘, 넷, 8집까지는 보기 좀 애매한데 한 5집 정도만 5집은 조금 더, 그냥 8집 봐주죠. 15, 23이죠.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한 15이 좀 약해요. 이게 침입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20, 15, 여덟, 23, 뭐 대충 25 봐주고 여기 이제 한 15 좀 약하지만 15 봐주면 한 40집 정도인데 이제 집은 흙이 뭐 15집 정도 앞서 있는데 일단 100 선수고 덤도 있고 100은 이제 발전성이 있는 반면에 흙은 이제 발전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발전성 있는 만큼 사실 계속 이제 추격이 가능해서 100이 우세합니다. 뭐 그냥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 눌러만 가도 돼요. 이렇게만 돼도 흙은 그냥 자기 집 나기 바빠요. 제가 여기서 이 수를 뒀는데 이 수는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 둔 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길 둘 때는 그래도 흙이 침입을 하면은 좀 깨지는 게 좀 싫어서 좀 약간 보강 차원에서 둔 건데 흙이 지키고 나니까 흙이 지키고 나니까 좀 흙 모양을 단단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이 차라리 없었던 게 나았던 것 같다. 차라리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을 이제 훑어왔죠. 이때 흙이 여기를 둔 수도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점을 움직이려고 한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그 바둑에서 이제 흐름과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를 왔다는 건 일단 이 흑돌이 좀 흑돌을 공격하려는 제스처겠죠. 공격하려는 제스처라면 흑을 보강을 먼저 해야죠. 보강을 뭐 이렇게 됐든 중앙으로 둬든 사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뭐 보강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제일 보통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보강을 하지 않고 움직여 왔어요. 물론 충분히 반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두고 사실 여기서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제가 이 정도만 두어도 이 흙이 여기는 이제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쪽은 이제 못 두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고 이렇게만 와도 이게 흙이 굉장히 이제 시달리는 모양이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주 타개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주. 근데 이게 모양은 아주 기분 나빠서 타개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백이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타개가 되면은 일단 손실이 크죠. 물론 아직 확실히 죽은 건 아니지만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두자 싶어서 이렇게 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뒀는데 이 수로는 그냥 이렇게 물러나 주는 게 보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러나 주는 게 백도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근데 흙이 이걸 살림으로써 얻어낸 게 딱히 없죠. 얻어낸 게 딱히 없다. 그래서 그냥 먼저 흑돌의 안위를 이제 살피는 게 나았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뒀어요. 여기를 둘 때까지만 해도 뭐 이수를 노리는 건 알았는데 저는 타개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극이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뭐 타개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두텁게 두는 타입이어서 실리가 살짝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타개를 기똥차게 하면은 좀 어려워하긴 하죠. 어려워하긴 하는데 뭐 그만큼 저도 이제 실리에서 막 뒤처지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두텁게 좀 중후반을 보는 타입이어서 막 뒤처지진 않아서 타개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막 그냥 한없이 세력을 쌓거나 한없이 두터움만 추구하면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실리를 챙기면서 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바둑보다는 수읽기가 엄청나게 센 쪽이 저한테 좀 상극이죠.
수익기가 엄청나게 세서 분명히 내가 유리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유리하게 안 끝나요. 예전에 이제 연구생 때 이제 김지석 구단과 굉장히 바둑을 많이 뒀는데 김지석 구단이 수익기가 말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사실 모양으로는 무조건 제가 유리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붙으면은 얻어 터졌어요. 붙기만 하면은 그냥 수익기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를 맞아서는 지금 모양이 좀 뭉개졌어요, 흙이. 근데 여기서 이걸 먹었습니다. 지금 이게 둘, 넷, 여섯, 한 일곱, 여덟 집짜리예요. 일곱, 여덟 집짜리를 먹고 얘네가 너무 위험해졌어요. 제 실전에는 제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두긴 했는데 사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둔다 쳐도 한 이 정도만 둔다 쳐도 이게 갑자기 뭐죠? 갑자기 덩그러니 완전 망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먹는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소탐 대시를 한 거죠.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이 돌을 잡아야 하는 돌인지 버려야 하는 돌인지 요석인지 패석인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이게 8단 대국에서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단 정도서부터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뭐 멘탈이 나갔던지 아니면 너무 맛있어 보였는지 일단 집으로는 그래도 짭짤은 하니까 근데 진짜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게 만든 원흉입니다. 이런 패석을 먹고 나니까 백이 이런 걸 둬서 예를 들어 제일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물론 이렇게 두지도 않겠지만 저도 이 패석을 먹는다고 해도 지금 이거 먹은 거보다 여기 먹은 게 더 커요. 근데 저는 이거 먹은 게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안 먹잖아요. 이게 패석이라 그냥 크게 위에서 가잖아요. 뭐 이렇게 돈데 제가 훨씬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도 되는데 지금 워낙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이 정도 두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둔 거예요. 훨씬 강력하게 가도 돼요. 그래서 뭐 살긴 했는데 살아도 사실 좀 멀쩡히 산 느낌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곳이 은연중에 이제 그냥 백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곳이 제가 두텁게 위에서 눌러놨던 돌들이 은연중에 여기 어깨 짚어가면서 뭐 적당히 이렇게 막아놨죠. 적당히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밀고 뛰면서 이 백에게 발전성이 있다고 했죠. 그게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딱 놓으니까 이게 다 사실 다 집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깎이기야 하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밖에 안 깎여요. 그럼 그동안 흙이 얻은 건 뭐냐? 여기 원래 흙 모양이긴 했죠. 물론 좀 부실했지만 지금은 좀 더 탄탄하게 살았지만 요거 여기는 제가 원래 이 정도 봐줬던 거에서 조금 더 난 정도 얻은 게 없어요. 이 지금 여기까지의 수술 동안 이 이후는 사실 뭐 그냥 흙이 이만큼 얻을 동안 백이 이만큼 얻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좋겠죠.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딱히 그냥 막 자세히 얘기 안 했죠. 그냥 아이고 실수했네요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두고서 뭐 적당히 살려주면 됩니다 막 이랬죠. 여기서도 원래는 뭐 이쪽 두는 게 맞는데 뭐 적당히 되면 이게 몇 집이에요. 백은 공짜로 한 20-30집이 났는데 제가 아마 엄청 많이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적당히 두면 됩니다 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이게 때려서는 뭐 끝났죠. 뭐 여기서는 뭐 갑자기 뭐 무승부 신청하고 난리가 났는데 솔직히 비매너입니다. 근데 뭐 멘탈이
이제 구단에서 떨어져서 멘탈이 나갔을 수 있으니까 뭐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구단에서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은 거예요. 멘탈을 잡아야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뭐 꼬장을 부릴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은 이게 뭐 흙이 착각을 해서 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력으로 진 거잖아요. 만약에 착각을 해서 흙이 다 이긴 바둑이야. 근데 제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두다가 단수 같은 걸 흙이 못 봤어. 그래서 지면은 화가 나겠죠. 그러면 화가 나겠죠. 사실 그것도 화가 나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끝까지 단수를 신경 써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실력으로 졌는데 꼬장을 부릴 이유도 없고 그냥 상대가 나보다 강하구나, 잘 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제 상대를 인정하기도 해야죠. 상대가 뭐 잘 두면 잘 두는구나. 뭐 내가 아쉽게 졌으면 이런 부분 좀 더 보완해야겠구나. 아무튼 그래서 뭐 이 이후는 사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뭐 제가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면 뭐 수십집 이겼겠구나 생각한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였다. 여기다 그냥 이 한순간이에요. 여기서 하나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움직였다. 움직인 것까진 그럴 수 있다. 움직인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패석을 먹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패석인지 요석인지 구분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이야 만약 패석을 살려도 아니면 요석을 죽여도 뭐 이겼다 졌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지만 이게 나중이 되면은 그냥 패석 한번 살렸다가 이길 수가 없어집니다. 요석 한번 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구분을 좀 미리미리 해두면 나중에 훨씬 좋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 뭐 급이든 뭐 단이든 그걸 살려야 훨씬 바둑 운용할 때 훨씬 편해져요. 비교가 안 되게 편해집니다. 막 하루 종일 막 떼굴떼굴 구르다가 재수 좋게 이겼어. 아니면은 하루 종일 상대 공격했는데 재수 좋게 졌어. 뭐 그런 바둑들도 충분히 많이 있기야 하겠죠. 많이야 있기야 하겠는데 내가 의식을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패석이냐 요석이냐 판단하고 있다. 와 없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냥 천지 차이입니다. 뭐 당장 티가 안 난다? 그거 그냥 한 3개월 5개월만 지나면 진짜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를 잡아서는 이 패석을 한번 쓸데없이 건드려서 잡아서는 좀 바둑이 알기 쉽게 끝났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7단이든 8단이든 아니면 9단도 그렇고 뭐 6단, 5단, 4단, 3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패석이냐? 패석을 이렇게 욕심 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석은 욕심 부려야죠. 근데 패석은 욕심 부려도 욕심을 조금 걷어내야 됩니다. 아무튼 제 9단이 돼서 좀 2단과 5단 바둑 위주와 좀 복귀 위주의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오늘 바둑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이제 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요즘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